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돌다리 계속 수업해 볼 건데요. 112페이지의 위기 부분부터 볼게요. 위기는 집에 들어가니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볼게요. 집에 들어가니 세 번째 줄부터 보면 돼요. 여기에 위기라고 적을게요.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노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시었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이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평소와 달리 혼자 온 아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손자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손자에 대한 어머니의 그리움을 알 수 있는 문장이고요.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로 갈 걸 뭐하러 오냐? 라고 얘기하면서 급히 갔다가 왔다 가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어머니께선 서울로 모셔갈 채비하러 왔다우 어머니를 이제 서울로 모셔가려고 하고 왔대요. 어머니 꺼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밑줄 치고 얘는 뭐멍이랑 함께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합니다. 어머님이랑 함께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 데서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어머니는 서울로 가서 손자들이랑 같이 살고 싶은 거야. 손자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드러나죠.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가기는 참 쉽겠어. 어머니는 이제 아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다르니까. 어머니는 땅보다 조사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혼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상섭과 아버지 사이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려주는 문장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뒤를 쫓아 인해 게으르서 드러났다.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체견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이제 실용적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유용한지,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쭉쭉 나열하면서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나열하면서 제시할 건데 보시면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점, 자식된 도리를 하기 위해서다.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더 순리인 것. 그리고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소용하지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방곡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리고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한 것, 싼 것. 이런 것들이 다 병원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죠. 그러면서 염하기는 하나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그러니까 시골 땅을 팔아야 된다는 거. 시골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가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1년에 적어도 10,000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해라도 서울 가까이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이러면서 아버지는 얘는 계속 얘기해요. 땅을 금전적 가치로 판단하면서 팔아야 한다고 얘기하죠. 땅의 내력을 중시하지 않고 다른 땅이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땅은 다른 땅인 거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땅이라는 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유보했어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고는 다시 게을러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돌을 올려놓고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 였다. 원 요즘 사람들이 힘도 줄었나봐. 그 다리 처음 놀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이 서는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이나 씨름을 하다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고 지금 설득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땅을 팔자고 설득하는 부분. 점심 먹기 전에 그도 점심장을 받았다까지가 위기 부분이었어요. 위기 부분. 여기 위기 부분이 아버지에게 병원 확장을 위해 땅을 팔자고 설득하는 창섭의 이야기가 나오고 보시면 아까 발단에서는 누이의 죽음이 의사의 오진 때문이어가지고 의사가 되고 아버지가 땅을 팔자고 제안하는 모습이 발단에 나왔고 전개 부분에서는
창섭이 고향으로 들어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과 돌다리 고치고 있는 아버지를 마주했고요. 오늘 배운 위기 부분에서는 지금 창섭은 아버지께 땅을 팔자는 제안을 하면서 땅을 판 돈으로 병원을 확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된다는 것과 부모님을 서울집에서 모시겠다는 계획을 얘기했어요. 이제 절정 부분 들어갈 건데 절정에서 아버지는 어떤 얘기 하냐면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고 땅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창섭은 아버지의 이런 확고한 신념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부분이 절정에 나오는데 이 절정 부분 볼게요.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이 부분부터가 절정입니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봐. 그 자리 처음 놀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 씨름을 하다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치나요? 나무다리 3번 쳤던 거 나왔죠. 나무다리 돌보다는 튼튼하진 않지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너니 창섭이 그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그 다리는 바로 돌다리죠. 지금 창섭이는 돌다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리주의적 태도니까. 실리주의는 뭐냐면 모든 일을 개인의 공명과 이익만 추구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야. 좀 더 편하고 좀 더 이익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실리주의인데 창섭은 실리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는 실리주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그러니까 그 다리가 지금 가족의 추억이 쌓여있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체 사람들이라는 건 시체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체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서만 쓰는 건 줄 알더라. 내 할아버지 산소에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너다 모셨고 내가 천자문을 끼고 그 다리로 글을 읽어 다녔고 네 어미도 그 다리에서 가마를 타고 내 집에 시집을 왔어. 나 죽거든 그 다리로 건너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인정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돌다리를 가족의 역사의 일부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갈 생각 없다고 말하시면서 땅을 안 팔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땅과 고향에 대한 애착 보여주시고 땅을 팔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싸우기 시작하겠죠. 네? 라고 물었어. 천금이 쏟아진다고 해도 나는 땅을 못 팔겠다라고 아버지가 땅의 가치를 그 경제적인 거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는 땅에 대한 애착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이제 창섭과 갈등하겠죠.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밭이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서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다. 이거는 대대로 정성을 들여서 갖고 온 논밭이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어디가 그 느르지논 같은 게 있고 느르지논이라는 건 철원군 철원읍에 있는 그 기름진 논, 사유리에 있는 기름진 논이 얘기하는 거고 독시장 밭 같은 거 사냐고 독시장 밭도 그 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철원에 있는 밭의 이름을 느르지논 독시장 밭 이런 게 있는 건데 돈이 있다고 해서 어디서 이런 걸 사냐. 이렇게 기름지고 좋은 땅을 살 수 없다. 느르지논 2개선 느티나무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거고 저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나는 그 어른들의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오르다 보곤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갈고 닦은 좋은 농가 밭은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이해를 따져 사고팔고 하느냐. 땅 없어봐라. 집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가치관이 나오죠. 땅을 전통적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거야. 땅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은 땅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돈이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보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만 하고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이 어떤 인연인지는 도시 생각하지 않고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내 눈엔 다 괴이한 사람들로밖에 안 보인다. 땅을 금전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로만 생각하는 현실, 이런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경제적 가치로 판단했던 아들 창섭까지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땅을 금전적 경제적 가치로 보지 않고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보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가 누구 덕으로 오늘 이사가 됐니? 내 덕인 줄 아니? 내가 땅 없이 뭘로? 밭에가 절하고 돈에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지금 땅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천지만물의 근거고 땅이 최고고 땅이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은과가 분명한 게 무엇이냐. 은과라는 건 노력한 만큼 보답과 성과가 주어지는 걸 은과라고 해요.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한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자기들한테 맡겨버리고 떡 도에 지나가서 도시에 가서 소출을 팔아다 뭐다 도시에 낭비해버리고 땅 가꾸는 데는 단돈 1억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비속어 쓰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속어 쓰고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받을 거냐. 이 진짜 배가 고프다는 뜻이 아니라 관리받지 못해서 지금 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얼마나 많냐. 해마다 걷어가기만 하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않아? 두기 떠나가니 않아? 걸음 한 번을 제대로 넣나? 정 급하게 돼 자기니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처럼 신이들 주사친 놓듯 애꿎은 금비만 갖다 털어넣지 화학비료만 갖다 털어넣는다. 그렇게 땅을 홀대하고 이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다들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면서 땅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을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단어들 한번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고 창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손만 도비었다. 왜냐면 땅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이 이렇게 세다는 걸 지금 깨달은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해요. 유구무원이라고 하죠.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확인하고 자신의 생각, 땅을 팔아서 건물에 3만 원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의 생각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던 걸 대뜸 깨달았다. 자기가 이기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절대로 안 되겠죠.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 말을 계속했어요. 아버지는 땅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애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으니까요. 너로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닌 줄도 안다. 너를 이해는 한다. 창섭의 입장은 이해하는데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다. 이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고 하지 않았냐. 인술은 사람을 살리는 어진 기술. 그러니까 의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사에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네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 탓하진 않겠다. 넌 너로서 발전된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몰입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하는 인술, 사람을 돕는 인술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렇게 놓은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좀 애석한 심사긴 하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의사가 됐으니까 농사를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가업을 이어받지 않긴 할게 그게 좀 너무 속상하긴 하다, 아쉽긴 하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또 말해.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또 땅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 이해는 못해. 아버지는 땅을 팔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을 잘 팔지 않고 잘 가꾸는 것까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도 이제 말하지만 너도 문서 쪽만 지고 서울에 앉아서 지주노릇하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따위 지주하고 자기 틈에서 땅들만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니? 안 된다라고 하면서 땅을 경제적 가치로만 여기는 세계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죽으면 땅을 팔 거래요. 나 죽을 임시에 나 죽을 때쯤 되면 땅을 다 팔 건데 돈에 팔지 않고 사람한테 판대요. 무슨 말이냐면 건너 용문이는 우리 으르지동 같은 거 우리 기름진 놈 같은 거 한 해만 붙여보면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 뒤에 있는 또 용문이 말고 그다음에 독시장발 내놓는다고 해도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서 살려고 할 거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땅의 이 기름진 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돈에 팔지 않고 이런 기름진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땅을 팔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독시장 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다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할 거다. 그런 사람들이 땅 임자가 안 되고 누가 돼야 오르냐 얘기하면서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 번 내겠니?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땅값을 못 내니까 몇몇 해고 그 땅에서 그 곡식을 계속 팔아서 연년이 갚아 나가게 할 테니까 너도 땅값이랑 그렇게 한 번에 받아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라. 그리고 네 모가 먼저 네 어머니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죽으면 네 어머니만은 그때 서울로 데려가서 살아라. 난 샘말에서 이렇게 여기서 야인으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농산일을 하면서 소박하게 사는 삶이 너무 좋다, 만족감 있고 자부심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주지 못하는 게 애비된 마음으로 섭섭하다. 하지만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신념이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마라. 나는 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내 땅이 최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대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땅에 대한 신념을 창섭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그랬더니 창섭이가 얘기해요.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인지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신념을 인정했어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고. 그러나 창섭도 코어리가 찌르르 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세계가 경계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기분이었다. 아버지를 인정은 하는데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이제 제대로 인식한 거지. 아버지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다름을 알게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멀어진 느낌이 든 거예요. 땅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과 신념을 이해한 부분까지가 절정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말 갈게요.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리었다. 여기부터가 결말이에요. 아버지도 마음이 정말 임종해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불안하고 이렇게 설레었대요. 왜냐하면 진짜로 아들의 부탁을 못 들어주니까 좀 미안하긴 하잖아.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낙천의 시가 다 생각이 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제 뱃속을 고픈 것은 참아가며 입에 얻어 물은 것은 새끼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날개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기 좋을 대로 날아가 버리어서 그래서 야위어버리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을 가을바람 소스람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광경을 모사했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의 제비들을 가리켜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였을 때도 그랬을 거라는 걸 깨달으라는 풍자의 시였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한 시를 생각하는 거야. 자식들이 커서 부모와 다른 생각을 하고 부모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쓰느숨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아버지가 땅만큼이나 사랑하는 게 돌다리니까요. 돌다리에 대한 애착 보여주고 있고요.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첫 골에서도 가운데 골로도 끝에서 고르로도 말기만 한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내려갔다. 가운데 장으로 각황 굴려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끄덕일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돌다리가 엄청 튼튼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곡이라는 건 길 얘기하는 거야. 첫 길, 가운데 길, 끝길까지도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쭐 춤을 추며 빠져내려갔대. 이게 시는 아니지만 얘들아, 물살이 춤출 수 있을까? 물살은 춤출 수 없죠. 이거 의인법 쓰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어제 만들어 놓은 돌다리가 너무 튼튼하게 잘 있는 걸 보면서 노인은 쭈르르 집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에 낮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가장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저린 물을 한 입수 물어 마시며 일어났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했죠.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이 없다. 물이 분수히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 밑에 물살이 궁글리어 쓰러졌던 게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준다면 만년을 간들 이 돌다리는 무너질 일이 없을 거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지 하루라도 천리에 방심을 해서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돌다리가 무너진 까닭을 추측해보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야겠다. 정성 들여서 모든 것을 보살펴야겠다. 천리에 순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까지가 아버지를 보여주면서 결말 부분까지 간 거예요. 결말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창섭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다시 지나서 서울로 돌아가고 다음날 아버지는 고쳐놓은 돌다리에서 앞으로 땅을 지키면서 평생을 살 거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땅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돌다리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땅의 가치를 되새기고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핵심 정리 같이 적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하면서 돌다리 드디어 마무리할게요. 너무 길었던 작품이라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텐데 재미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떤 내용인지 딱 포인트가 있어. 아들과 아버지의 가치관 대립, 돌다리, 나무다리, 그 다음에 전통적 가치랑 현대적 가치관, 근대적 가치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작품입니다. 창섭은 의사가 왜 됐냐면 누이가 의사의 오진으로 죽었기 때문에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땅을 왜 못 늘렸어? 아버지는 곡식값보다 다른 물가가 높아지고 또 아들의 유학 때문에 그리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게 더 중요했고 마을의 땅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더 평수를 늘리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탐스러울 땅을 만들 만큼 땅을 사랑했어요. 땅을 대하는 인물의 관점 보면 창섭과 아버지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죠. 창섭이는 금전적 가치로 여기고요. 아버지는 땅의 본래적 가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합리화 과정은 아까 교과서에서 어떤 페이지였냐면 111페이지, 교과서 111페이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장인물의 관계 보면 창섭과 아버지는 갈등이 있어야 대립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창섭이는 땅을 금전적 가치로 보고 아버지는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무다리와 돌다리도 대립된다고 보면 되는데 나무다리는 돌다리보다 만들기 쉽지만 불안정한 근대적 가치관을 상징하고 돌다리는 만들긴 어렵지만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돌다리엔 이렇게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있어서 아버지는 돌다리가 너무 소중한 거고요. 땅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어야 창섭은 땅을 물질적 대상, 금전적 대상, 실용적 가치로 보니까 근데 아버지는 땅은 천지만물의 근거, 너무나 소중한 것,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것으로 생각해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가치관에 창섭이가 굴복하죠. 너무 자기의 본의였다, 내 이기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돌아갑니다. 서술자는 보면 창섭이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열거하며 제시하는데 요약적으로 전달하면서 창섭에는 감정 말투가 드러나지 않고 아버지의 부분에 감정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서술자는 작가는 그러니까 땅을 만물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옹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땅을 팔지 않겠다는 결심과 부분을 제시하는 이 오른쪽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쓴 거지, 작가가. 대화로 내용을 제시하고 아버지의 감정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만드니까. 결말은 그래서 땅의 가치를 되새기고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 끝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단편소설, 사실적, 교훈적, 비판적, 전지적 작가 시점, 시간, 공간적 배경 다 이제 이해 갔죠?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과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작가가 이 작품을 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의 특징이 있어서 근대 자본주의를 비판했어요. 돌다리 말고 나무다리를 근대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비판했고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전통적 가치관,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돌다리, 나무다리, 그다음에 창섭과 아버지, 땅의 가치 이런 것들 보면서 대조적인 인물의 갈등을 축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대화와 요약적 제시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 계속 봤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내용 같이 보면 되고 다음 시간에 학습활동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작품 본문 스르륵 읽어보면 이제는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